정치와 음악이 만나는 선곡 진검승부 시간입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기동민 의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좀 드려야겠는데요. 함께 선곡 대결을 펼치는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께서요. 오늘 개인 사정으로 갑자기 출연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곡 승부 대신에 기동민 의원께 여러 대선 현안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송은 유튜브로도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저희 모습과 함께 실시간 댓글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의견과 질문 언제든지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기동민 의원님, 네. 지금 민주당에서는 설 연휴 끝나고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반등이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하던데요. 네. 오늘 밤 열릴 대선 후보 4자 TV 토론이 그 계기가 될까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지율이 일일비 말아야 될 게 네. 100일 전에 윤석열 후보로 확정이 됐을 때 우리가 한 15% 졌어요. 아, 그랬죠. 50일 전에는 우리가 한 15% 이겼어요. 100일 전에도 선거 끝났다고 그랬고 네. 50일 전에도 선거 끝났다고 그랬습니다. 네. 그런데 그 지지율이 고정되었다 이렇게 믿는 사람 아무도 없었거든요. 네. 결국은 지금 이제 박빙의 승부의 과정인데 여전히 선거를 결정하는 분들은 15%에서 20% 정도 예. 마음을 정하지 않고 계신 20대, 30대 중도층일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분들이 이제 결국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대선 결과가 달라질 텐데요. 평론적으로 얘기해 보면 누가 이겨도 별로 이상하지 않은 대선이라고 봅니다. 아, 지금까지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후보 경쟁력 차원에서 국가 운영 능력이나 비전을 봤을 때는 우리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압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네. 또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는 민심과 여론들이 꽤 높아서 예. 후보의 핸디캡에도 불구하고 선거 지형과 구도가 좀 불리한 상황이어서 예. 그런 부분들이 치열하게 각축할 것이다. 네. 결과적으로는 이 여론 사이에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예. 결국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아하. 리더가 누구냐, 대통령다운 후보가 누구냐 예. 여기에 따라서 결정되어질 텐데 그 결정의 순간은 아마도 선거 3, 4일 전까지 하하. 마음을 주시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네.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어느 때보다 후보나 캠프가 끝까지 안심할 수 없는 네, 속이 그렇습니다. 바짝바짝 타들어가는 이런 선거가 될 것 같은데요. 네. 국정 운영 능력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앞선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압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압도적이라는 말씀 주셨는데 네. 국민의힘에서는요. 네. 이재명 후보가 네. 자꾸 말을 바꿔서 정책에 대해서도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네. 토론조차 하기 힘들다 이렇게까지 평가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양자 토론을 무산을 시켰군요. 그러니까 말을 바꾼다는 얘기는 현실 정치인의 영역입니다. 네. 우리가 철학자나 무슨 사상가를 뽑는 게 아니에요. 예. 어떤 도덕적 우위라든지 일관성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필요한 것이죠. 네. 그렇지만 현실 정치인 특히 차기 집권을 꿈꾸는 집권 여당의 후보로서는 예. 예를 들어서 일관성과 형평성, 그러니까 현 정부의 노선을 잘 이어받으면서도 그래서 문재인과 이재명은 운명 공동체인 거죠. 자산과 부채를 다 끌어안아야 됩니다. 네. 인위적 차별화는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잘못된 것은 고치고 부족한 것은 메워야 되는 거죠. 예. 그런 차원에서 훨씬 더 책임이 막중하고요. 네. 현 정부가 잘해온 측면들이 강하지만 또 부동산 등 여러 가지 문제에서 비판을 받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네. 당연하게 덧대야 되는 것인데 예. 그런 부분은 저는 탄력성과 수용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탄력성과 수용성이 없으면 그냥 아무런 차별성이 없는 거예요. 집권 여당의 대표인 거지만. 네. 그래서 좀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 잘못되었다고 느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현실에 맞게 치수 조정할 수 있는 것이다. 네. 근데 그런 게 두려워서 토론을 못하면 아하. 그냥 후보로 안 하면 되죠. 뭐 이상하게 좀 변명을 하시더라고요. 네. 네. 오늘로 대선이 딱 34일 남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재명 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의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 네. 과잉 의전, 네. 국민의힘에서는 갑질 이렇게 부르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오늘 이재명 후보가 직접 사과까지 했고요. 네. 이 사안의 심각성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국민 여러분께서 대단히 실망하셨을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더 빨리 대처했어야 된다. 예. 그 진위를 잘 모르잖아요, 일반인들 같은 경우. 네네. 문제 제기가 나왔을 때 당사자들이 신속하게 좀 더 현상을 파악하고 상황을 파악해서 네. 국민 여러분께 소상하게 보고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늦지는 않았지만 예. 김혜경 이
후보자의 부인도 네. 그리고 또 후보께서도 오늘 말씀을 주셨는데 예. 저는 적절한 형식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야당에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네. 법인카드 문제 등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충분하게 감사를 통해서든 아니면 이후에 어떤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내고 예. 책임을 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고 네. 국민 여러분께 소명할 일이 있으면 더욱더 구체적이고 아주 구체적이고 진실되게 소명해야 될 그런 사안들이다. 네. 공직자는 그리고 그 가족들은 투명한 어항 속에 있는 예. 흥붕어와도 같은 신세입니다. 네. 돌아보고 다시 또 돌아봐야 되고요. 옷깃을 여미고 또 다시 여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쪽 상대방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지 않냐라는 비교 접근법은 저희들한테 용납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이 문제대로 국민 여러분께 소상하게 설명드리고 사과드리고 그리고 예. 재발 방지책들을 만들어 나가는 게 옳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좀 더 일찍 적극적인 대응을 했었어야 된다 말씀을 주셨는데 초기에 사실 그 5급 배모 씨가 네. 퇴직한 제보를 한 그 7급 직원에 대해서 허위 사실이다. 네. 뭐 법적 조치하겠다. 네. 이렇게까지 나오면서 사실 잘못 대응한 측면, 그다음에 그 대응을 믿고 민주당 인사분들께서 국회의원을 네. 포함해서 허위 사실을 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게 된 거. 이 부분이 큰 문제라고 보시는 거죠? 예, 잘못되었습니다. 네. 사실은 후보자나 아니면 후보자의 부인 입장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렇게 어찌 보면 전체 도정을 이끌면서 파생된 이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예. 좀 더 신중하게 진상 파악을 먼저 하고 네. 그리고 당의 공식적인 입장이 나갔어야 된다. 뒤늦었지만 저는 그래도 민주당이 자정 능력이 있는 집단이고 국민들과 소통하고 조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집단이다. 네. 대단히 국민 여러분께 실망스럽겠다고 저는 느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예. 그것에 맞게 잘 대응하고 국민 여론에 복속해야 된다는 문제들 같은 경우는 네. 어설픈 해명과 어설픈 변명 또 상대방 후보가 이렇기 때문에라는 얘기는 통용되지 않는다. 네. 오히려 우리 문제들에 대해서 정말 춘풍추상의 자세로 예. 더 돌아보고 점검해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후보자 역시 그렇게 하고 계신 거고 어허. 후보자의 부인 역시 그런 관점으로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오늘 감사를 의뢰해서 네. 그 사실관계에 따라서 책임을 지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고요. 네. 국민의힘에서는 감사가 아니라 수사가 필요하다. 네. 그리고 일부에서는 아예 이 정도 사안만으로도 사퇴를 해야 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나만 할 후보가 없죠. 이 정도면. 오늘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상대방 후보에 대해서 상대방 후보자 부인에 대해서 할 얘기들이 꽤 차고 넘치지만 네. 그렇지만 오늘만큼은 국민 여러분께 그것과 견주어서 우리의 허물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대로 네. 잘못 대응한 것은 잘못 대응한 것대로 국민 여러분께 솔직하게 사과드리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드릴 말씀 많지만 참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동민 의원께서는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를 맡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오늘 밤에 또 다른 아마 논란거리가 될 것 같은데요. 사드 논란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사드 추가 배치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철학이 있는 분들인지 국민들 사이에서 특히 젊은 층 사이에서 반중 정서가 있습니다. 예. 근데 그것을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하는 분이 공개석상에서 네. 청년들은 중국을 싫어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과연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의 다음 품격들이 있는 거냐. 사드 추가 배치 네. 도대체 몇 기나 있는지는 알고 말씀 주시는 거냐. 사드 추가 배치가 가져올 수 있는 후폭풍을 염두에 두고 계신 거냐. 네. 대중국 무역이요 수출액이 1,629억 달러예요. 우리 수출액의 25.3%입니다. 예. 미국은 15% 정도입니다. 미국과 일본을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중국의 눈치를 본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중국과 어떤 관계를 맺고 미국과 어떤 관계 속에서 우리의 독자적인 방향성들을 찾아 나갈 것인가. 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외교적인 사안이고요. 그 네. 한 가운데 있는 게 사드 문제다. 근데 사드는 아시다시피 최고 종말 단계에서 떨어지는 가장 높은 지점을 타격하는 건데요. 네. 40km에서 한 150km 정도 됩니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그렇습니다. 예. 아까 김재원 의원님은 개념을 좀 혼란해서 다른 말씀들을 주시던데 거기에 맞는 대응 체계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성주에 사드가 그러니까 한 포대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엑스밴드 레이더 혹은 그린파인 레이더 하나가 있고 발사대가
8개, 그다음에 6개, 최대 한 것 발사대당 발사할 수 있는 게 한 8발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날라오면 한 24발 정도를 이렇게 격추할 수 있는 최대치가 되는 거죠.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얘기하는 것처럼 수도권을 방위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보면 몇 문을 해야 됐냐면 저쪽에 탄도미사일이 한 1,300기 정도 된다고 하니까 55포대 정도를 수입을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예산만 한 83조 정도가 들어갑니다. 완벽한 방어를 위해서는 그거 완벽한 방어도 안 됩니다. 그럼 장사정통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북한을 무력화시켜낼 수 있는 핵심 타격 능력 우리가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소위 말하는 이 탄도미사일이라든지 아니면 장사정포라든지 이런 부분을 100% 시스템으로 강제할 수 있다, 방어할 수 있다. 이건 어찌 보면 환상에 불과한 것이고요. 네. 그런 상황이 되면 공멸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 10% 20% 손실을 본다면 북한은 초토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억제책이 우리가 압도할 수 있는 군사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준비를 해나가면 되는 거지. 대중국 긴장을 더욱더 격화시켜내고 네, 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무역과 예. 수출과 수입으로 먹고 사는 대다수 국민들이 네. 지난번에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한한령 등 비롯해갖고 얼마나 많은 무역 보복 조치가 있었습니까? 1차 사드 배치 이후에 그렇습니다. 네. 그걸 또 다시 반복을 하겠다. 그럼 윤석열 후보의 눈에는 예. 약간 보수적이고 그리고 이 중국에 대해 대단히 감정적으로 생각하는 국민들만 보이시는 것인지 네. 아니면 헤아릴 수 없이 중국과의 관계 속에 생활을 영위해 나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안 보이는 거냐. 네. 리더가 이렇게 자꾸 혐오 감정, 반중 감정 이런 부분들에 편승해서 표만 생각하면 나라가 망할 수 있는 문제다. 제발 종합적이고 균형적으로 좀 봐달라. 이건 정말 오래가지 못합니다.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만약 하나 네. 집권한다고 했을 때 중국에서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네. 말도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북한은 계속해서 미사일을 쏘아대고 있고요. 네. 최근에 극초음속 네. 그런 변형 미사일, 탄도미사일까지 쏘고 그랬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그럼 가만히 있을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그 북은 7차례까지 쐈어요. 네. 얼마 전에 IRBM까지 쐈죠. 사거리가 이제 한 2,000km까지 된다는 거니까 다음 단계는 ICBM입니다. 네. 언제든지 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언제 쏠래? 중국의 베이징 그 올림픽 일정도 볼 거고 우리의 대선 일정도 보겠죠. 우리 자체의 광명성전, 태양절 이런 걸 다 감안하겠죠.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쏘는 목적은 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좀 쳐다봐 달라는 거거든요. 특히 바이든 미국에? 행정부 들어섰는데 예. 야 우리도 좀 같이 좀 봐줘. 네. 대화 좀 하자.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또 쏠 겁니다. 그러면 현실적인 대응책이 뭐냐? 우리도 쏘고 있습니다. 안흥 시험장에서 상당히 많은 저들의 도발을 상정해서 상당한 대응책을 가지고 있는 거죠. 다만 공개하지 않을 뿐입니다. 저들의 또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하는 이런 성능 우리가 훨씬 더 압도할 수 있는 군사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저들하고 똑같이 행동할 이유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 같으면 대선 앞두고 저들이 IRBM까지 쏴대는 그런 상황이면 주식시장 폭락하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근데 관리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더 이상 저들의 위협이 실제적인 현존하는 위협으로 생각하는 측면들도 있지만 예. 그것을 우리가 방어해낼 수 있는 대한민국의 역량을 국민들이 믿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게 지금 이 시장의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역량을 믿고 저들의 속셈들을 잘 보면서 차분하고 냉정하게 대응을 해야지. 네. 그리고 또 북의 잘못된 점은 강하게 잘못되었다고 질타를 하는 것들이 맞지 똑같이 군사적 도발을 격화시킬 수 있는 사드 추가 배치 이런 건 단기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시킬 수는 있겠지만 네.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지성을 절대 압도할 수 없을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국방위 관련 하나 더 현안 질문을 해보면요. 이재명 후보가 최근에 육군 사관학교를 경북 안동으로 이전하겠다 이런 네. 공약을 발표해서 상당히 논란입니다. 네. 충청권에서 당장 민주당이 그동안 충청으로 이전한다고 하지 않았느냐라면서 반발이 나오고요. 또 이재명 지사는 과거에 경기 북부로 이전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적도 있고 그래서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육사가 네. 서울 한복판에 있어야 될 이유는 별로 없죠. 분산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 분산을 어디로 할 거냐? 충남도는 이제 유치위원회 차원까지 다 꾸려가지고 범도민적인 활동들을 전개해왔고 예.
안동에도 그런 이 유사한 부지가 있기 때문에 검토해 볼 수 있다라는 차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그 구체화되지 않았고 네. 국민적인 토론들이 좀 필요하겠다. 다만 육사 이전의 당위성은 국민적으로 공감대가 있는 것이니 이후의 과정 속에서 충분히 열어놓고 검토하고 토론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그런데 충남 도민들은 상당히 그 기대 부풀었다가 실망한 그러한 의사표시를 좀 하고 계시고요. 화나시죠. 경기북부도 윤석열 후보는 사드 포대 예. 거기다 갖다 준다고 하시고 또 이렇게 기분 나쁘시죠. 화나실 텐데 네. 저는 후보는 또 후보 나름대로 예. 지역 이 균형 발전 차원에서 네. 고민의 결과를 내놓은 것이고 네. 국민적인 토론에 붙이면 되는 문제이다. 저는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아직 방침이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예. 최선을 다해서 토론해서 결말을 좋은 결실을 맞으면 되는 문제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안의 상태이다 지금 현재.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우선 기대하셨던 충남 도민들이나 경기 북부 도민들께 사과부터 좀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사드 발언부터 부분 철회하시는 게 어떠세요? 맞을 거예요. 사드 발언부터. 왜 그 네. 충청도 수도권을 방어하기 위해서 충남 일대 무슨 사드 포대를 둘 수 있다 이런 발언들을 그런 발언들이나 하지 말고 네. 국민들 분열시키지 마시고 예. 이런 문제는 국토 균형 발전 차원에서 예.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열어놓고 대통령 후보가 얘기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네. 열어놓고 토론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면 앞서 사드 문제도 그렇고 결국 북한과 미국 간의 관계 또 그걸 넘어선다면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 속에서 대한민국의 어떤 입장 상당히 힘들고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재명 네. 후보가 가지고 있는 대미 대중 관계 어떤 보관을 갖고 있습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한반도가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 위치가 대한민국이 도약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도 있는 문제이다.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이런 부분들은 아닌 거지만 우리는 중국 앞에요 미군 기지 440만 평이 있는 그런 나라예요. 네. 미국으로서 포기할 수 없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가 있는 거죠. 예. 중국으로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지정학적 요건들을 불리한 여건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네. 대한민국의 운명들을 새롭게 개척할 수 있는 현실적인 여건이다. 네. 이런 판단들을 가지고요. 주도적으로. 중국에 대해서도 예. 미국에 대해서도 알겠습니다. 어떤 오늘 말씀은 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그래요.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